캐나다에서 몇 년 이민 생활을 하다가 돌아갔을 때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근데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게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캐나다 시민권이지만 다시 그냥 한국으로 가셔서 하시는 분들 이주 국적 회복해서 실제 한국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 그 부분도 한 가지 사실은 말씀드릴 게 처음에는 이민을 왔다가 캐나다에서 몇 년 이민 생활을 하다가 돌아갔을 때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디파처 텍스, 한국말로 출국세인데 국적 포기세 뭐 약간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해외 자산을 또 판굴로 내버립니다. 나갈 때. 그래서 뭐 한국에 뭐 해외 자산 보고할 때 한국에 무슨 건물이 있고 상가가 있고 뭐 이래 뭐 집이 있고 뭐 이런 분들 주식 있고 이런 분들은 또 그거를 다 판굴로 간주돼서 내가 뭐 남한테 팔았으면 돈이라도 받고 뭐 그리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자금이라도 있는데 이거 생으로 내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캐나다하고 다 비거주자로 타이를 끊고 나갈 수 있으면 그런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. 너무 그 사이에 또 한국에 있는 그 자산들이 가격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양쪽 다 거주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캐나다에서는 그 출국세 때문에. 네네.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그게 출국세 같은 최소한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고 이런 요건 등이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. 5년 안에 떠났을 때는 5년 안에 떠났을 출국세 간주세법에 의한 출국세 계산은 면제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언해 드리는 게 뭐 이민 와서 잘 적응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민 와서 적응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5년 안에 떠나셔야 아닌 것 같은 건 빨리 5년 안에 떠나셔야 그래야지 이제 출국세 계산이 안 된다. 괜한 세부담이 괜한 출국세 등등 그래서 계산이 설사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 맞습니다. 그러고 나서는 아무리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양도소득에 대한 그 캐나다 의무조항은 없죠.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닙니다. 하지만 출국세가 출국세는 처리하고 가셔야 돼요. 그러면 오랜 기간 캐나다에서 시민권이든 뭐 영주권이든 어쨌든 오랜 동안 캐나다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온전하게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게 이 재산 문제 때문에도 또 상당히 좀 난관이 있어요. 이건 처음 하는 건데 저희 고객은 역이민 형태는 많지는 않고요. 그냥 듀얼 레지던스. 양쪽 다 거주자로 가는 게 차라리 괜히 어쨌든 한쪽을 이렇게 해버리면 캐나다의 세부담이 한국 재산이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내가 이제 한국인 재산이 없고 캐나다에 많으신 분들도 거주자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그 재산을 유지하기 쉽진 않아요. 여러 가지 뭐 스페큘레이션 텍스나 난 레지던트가 캐나다의 그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유지하는 데는 제한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국에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캐나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떠나는 건 쉽진 않아요.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역이민을 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난관이 있습니다. 최근에 참 역이민이 많은데 어찌 보면 이 역이민이 말씀하신 대로 듀얼 레지던스로 간다면 모를까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고 뭔가 오기에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집 한 채 있고 그리고 현금 좀 있는 분들은 집 팔아서 애들 주고 현금 애들 뭐 주고 한국 가져가고 금방 비거주자 될 수 있죠. 한국 재산 없고 그런 분들은.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리를 하고 가면 또 그거는 사실 그렇죠. 이미 팔았을 때 세금이 어차피 한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네요. 참 역이민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. 캐나다에서 역이민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가. 또 하나가 이제 실제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한테 상가를 상속을 받았어요. 일정 월 임대소득이 나오고